얼마 전 초등 고학년 아이들의 중등 수학 선행 예습 교재들을 유형별로 추천드렸었는데요. 그때 주신 질문들을 보면서 새삼 중등 수학 공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구나 하고 느꼈어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예비 초6 중등 학부모님들의 중등 수학에 대한 콘텐츠 요청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중등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꼭 체크해야 할 것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초중고 수학 공부 로드맵의 진심인 주단쌤입니다. 겨울방학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예습 선행, 특히 중등 수학 선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중등 수학을 공부해야 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서 공부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때 활용하면 좋을 교재 시리즈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등 수학을 초등 수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 때처럼 수학 공부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죠. 단적으로 초등 수학의 핵심이 뭐죠? 네, 연산입니다. 연산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연산을 초등 수학의 핵심이자 기초로 이것만 잡아도 초등 수학의 반은 해결된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등 수학은 어떨까요? 사실 중등 수학은 핵심을 딱 하나로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등 수학은 수학의 기초인 초등 수학과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최대로 발현해야 할 고등 수학을 연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참 많아요. 아주 큰 범주로만 봐도 문자와 식, 함수, 통계, 기하, 확률. 사실 중등 수학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초등의 연산처럼 기초, 이런 기초 정도는 반드시 제대로 공부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딱 꼬집어서 설명드려 보자면 저는 우선 중등 수학의 기초이자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 대한 자신감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연산력의 확장인 수체계와 함수의 기초 다지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영역만 제대로 해도 중등 수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습니다. 중등 수학은 초등과는 달리 1학기가 대수 파트이고 2학기는 기하와 통계 파트만 배우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1학년 1학기의 첫 단원이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이 함수의 기초인 좌표 평면과 그래프고요. 2, 3학년도 1학기의 제일 앞과 뒤를 이 두 영역이 단단히 버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영역이 1학기의 중간 기말고사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애 첫 성적표에 자신의 위치가 떡하니 등급으로 기록되는 시험, 중1, 중2의 시기죠. 사실 지난 초등부터의 수학 공부의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이 시험인 셈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들었다 놨다 할까요? 제 제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A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A는 중1이고요. 초등 구몬 3바퀴를 돌린 나름 초등 연산을 아주 충분히 훈련한 아이였습니다. 소위 연산 스킬을 엄청나게 쌓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초등 계산력이 중1부터 응용 문제나 문장제 문제를 만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등에서 다뤄지는 수는 자연수, 분수와 소수 정도만 다루다가 중등 이상이 되면 자연수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 개념인 음수까지 더해 정수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분수와 소수가 요리수라는 수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데요. 초등 때 배운 사칙연산의 개념을 새로 배우는 수체계에 확장하여 적용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 아이가 초등 내내 배운 것은 그냥 기계적인 풀이와 빠른 속도 연습뿐이었던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그동안 스스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었던 이 아이의 수학 자존감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너무 안타까운 사례였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게다가 이 두 파트는 수학적으로도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다른 제자 B의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중2였고요. 처음 저를 만날 때부터 아예 대놓고 함수를 특히 어려워한다는 학부모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아이도 함수 파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응의 개념을 문자식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좌표평면이라는 2차원의 공간 안에 각각의 대응점들을 위치시키는 것이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 아이는 함수가 뭘까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했었어요. 그동안 중3, 고등과정까지 함수 파트를 공부했
공부했다고는 하는데 이 아이 또한 앞에 A가 연상 공부하듯이 특정 위치에 숫자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공식 위주의 스킬만 학습해 왔기에 조금만 비틀어도 조금만 개념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만나면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함수 파트는 중등 때는 단원 몇 개만 연습하면 되는 정도라고 가볍게 보실 수 있지만 고등수학은 함수가 꽃이기 때문에 함수의 기초부터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번이나 아이의 입장에서 괴로운, 오래 걸리는 중등 고학년 고등 선행학습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아이에게 이 함수 파트가 일종의 버리는 단원이 되어버리기 아주 쉬웠던 그런 사례예요. 그러면 나아가서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두 영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개념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이 개념들을 공부할 때부터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런 공부를 할 때 활용하면 좋을 문제집 시리즈를 소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거 특화된 영역 시리즈가 계속 출간되고 있는 키출판사의 개념이 먼저다의 중등수학, 정수와 유리수 1차 함수 교재입니다.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정수와 유리수 파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수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체계가 거의 가장 앞 페이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고등과정 때 어떤 수체계를 배우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 과정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배우는 이런 접근은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단원에서부터 초등 때 배웠던 수들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배운 수가 자연수, 분수, 소수였는데 걔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등 때 수체계를 처음으로 0보다 작은 수인 음수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직선의 개념을 가져왔고요. 여기 종이를 접었다가 펼쳐서 0보다 작은 수를 어떻게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잘 표현해 줬습니다. 이런 방식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에요. 아이들한테 되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그런 교재가 제대로 된 교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음수와 양수 체계를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해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수가 커지고 작아지는지를 표현해주는 방식도 아이들이 직감적으로 수체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운 소수와 분수가 유리수라는 것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설명해 줬는데요. 수학 용어에서도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죠? 유리수가 어떤 뜻인지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유리수가 무슨 뜻인지 누군가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설명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중등 올라가서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음수를 어떻게 더해요, 빼요, 곱해요, 나눠요? 이런 원리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렇게 교재 안에 잘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중등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바둑돌, 검정과 흰색 바둑돌을 규칙을 잡아서 양수, 음수의 개념으로 인해 더하고 빼는 이런 관점들도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수직선만 생각을 하는데 바둑돌을 이용해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둑돌로만 이해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둑돌을 가리더라도 이렇게 식만 쓰여 있어도 아이들이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QR코드가 있는데요. 교재 페이지마다 QR 무료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키출판사의 매스버스라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교재만 있으면 모든 강의가 무료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매스버스 내에 나도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이 복습하기 상당히 좋아요.
아시죠? 가르쳐야만 진짜 내 것이 되는데 강의 자료를 아이가 띄워놓고 직접 가르쳐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 요거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요, 이 해설지예요. 해설지가 보통 이제 간단한 문제집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교재 내부에서 답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집은 과외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듯이 왜 마이너스 3은 음의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읽는다, 이런 표현들까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설명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사소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146강 책 한 권을 통째로 QR코드 강의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제일 앞에 왜 함수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아까 전에 함수가 정말 고등수학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고등수학의 꽃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것만 봐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도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이것만 딱 들어가 있으면 정말 중등수학의 기초에서부터 함수를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를 보통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처음에 함수의 의미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수상자라는 뜻이고, 상자에 수를 넣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수가 나오게 되는 이런 관점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함수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개념들만이라도 본인이 이해한 만큼 설명할 수 있다면 제대로 함수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관계식을 쓸 때 주의할 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 식을 써놓고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연산할 때도 수적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식을 쓸 때도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익히고 조금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어서 이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함수를 하나하나 누르면 하나가 나오는 자판기로 이해하면 좋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설명하는 방식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이 먼저다 교재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등수학을 천천히 개념부터 잘 다지고 갔으면 하는데 적당한 교재를 못 찾으신 분들, 서점 가서 이 교재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아이가 잘 활용할 만한지,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지 판단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셨더라도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다양한 기능들을 다 활용하셔야지 이 교재 활용이 진정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교재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